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디센딩 이 에올타 서저리에서 이 바이패스 테크닉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드베키와 스탠포드의 그 타입 A 다이섹션이라던가 아니면 1, 2, 3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드베키의 스탠포드는 이제 A와 B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복부 대동맥이나 아니면 흉부 대동맥에서 이 크로포드에 의해서 그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크게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방법의 그 타입에 따라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이제 용이하게 하고 이제 퍼퓨전 테크닉을 선택하는 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수술하는 과정은 저희가 이 서지컬적으로는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와 이 파샬 CPB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내과적으로도 수술을 이제 보통 시술을 하게 되는데, 테바라고 하는 이 소라식 엔도베스큘라 에올틱 리페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텐트를 이렇게 삽입하는 이런 시술도 있고, 이 테바에다가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쪽 랩트 서브클라비안 하방으로 에뉴리즘이 있거나 다이섹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넘어가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만약에 테바를 시행하게 되면 이쪽에서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이쪽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로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 플로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 스텐트를 넣는 그런 과정을 하이브리드 서지컬과 이제 실제 내과적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에바도 있죠. 복부 대동맥에 스텐트를 넣는. 그리고 크게 또 5가지로 나눠보면 이쪽에 하나 더 이렇게 추가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파샬 바이패스의 큰 종류를 보면 이 두 A와 B는 예전에 시행을 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크게는 이제 2가지인데, 이쪽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 이제 파샬 CPB를 이제 이용을 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이제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 이 옥시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리저버도 같이 사용을 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카디오토미 서커도 이렇게 사용해서 그 섀도우 이제 블러드들을 다시 리저버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파샬 CPB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설명드렸던 클램프 하는 거와 션트를 대는 것보다는 장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장점 중에는 리저버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저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생되는 혈액을 모두 리저버로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이제 혈액 사용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손실되는 혈액을 빠르게 다시 환자한테 넣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파샬 CPB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은 있습니다. 일단 옥시네이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블랑켓을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방 온도를 이용하고 이러는데, 보통은 32도에서 34도 정도, 랩트 파샬 CPB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 정도에서 최순환을 진행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파샬 CPB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에어틱 퍼퓨전이 오퍼레이션에서 이 최신 뭐 전략과 뭐 스파이널 코드와 뭐 비스럴 프로텍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 이제 만약 그 하이리스크 환자에서의 랩타트 바이패스는 뭐 어큐트 다이섹션 같은 경우 뭐그 저도 여러 번 그 어큐트하게 다이섹션 이쪽 서브클라비안 밑으로 다이섹션이 생겨서 몇 번 수술한 적 그 다이섹션이 생겨서 뭐 그때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에서 수술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럽처 아니면 뭐 앱도미널 에어틱 애니리즘 리페어를 한다든가, 주로는 가장 흔한 거는 뭐 익스텐드 1, 2 이제 소라코 앱도미널 이제 리페어가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1, 2에서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어큐트 에어틱 다이섹션이라든가 뭐 인프라 레날 에어틱 리플레이스먼트가 미리 이전에 있었던 환자에서 보다 덜 광범위하게 리페어를 환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랩타트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하는 동안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하고 이제 디스탈을 연결할 뭐 만약에 이제 비세랄 퍼퓨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랩타트 바이패스를 멈추고 이제 각 비세랄 셀렉티브 퍼퓨전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코스탈과 뭐 비세랄 아나토모시스 동안에 이제 셀리악 엑시스라던가 메센트릭 아테리에 이제 셀렉티브 퍼퓨전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파샬 CPB나 아니면 랩타트 바이패스 모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레날 아테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같은 라인에서 레날 아테리 각각 넣어서 혈액을 공급을 해도 되지만, 요즘은 사도시 이제 크리스토일러 솔루션, 보통 이제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하트만 솔루션이 이거랑 거의 조성 성분이 비슷할 겁니다. 레날 아테리에 이제 퍼퓨전을 해주는 겁니다. 차갑게 해서. 그래서 익스텐드 뭐 3나 4 이제 소라코 앱도미널 리페어에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요즘 최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랩타트 바이패스를 하기 위한 이제 환자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환자의 개인의 이제 리스크 팩터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올틱 리플레이스먼트의 범위는 이렇게 크로포드 이제 클래시파이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미 존재하는 레날 인서피션시의 존재 유무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주고 만약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수술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인서피션시가 있어서 그 소변이 안 나오는 건지는 이거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존재 유무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올타를 이제 안전하게 클램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그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만약 뭐 아치로 프록시말 익스텐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럽처의 존재가 있거나 뭐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고 스롬보스로 인해 클램프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이용한 CPB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랩타트 바이패스 이런 경우에는 시행을 할 수가 없고 파셜 CPB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하이퍼서믹 어레스트를 일반 우리 다이섹션 수술하듯이 어레스트를 시켜서 수술을 하고, 얼마 전에 온라인 학회에서도 그 아산병원의 그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어레스트를 시켜서 그 시야 확보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랩타트 바이패스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랩타트 바이패스를 뭐 다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파셜 CPB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거의 진행을 할 겁니다. 랩타트 바이패스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센트리퓨갈과 이제 튜빙만으로 거의 시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저버라던가 뭐 힛 익스체인저, 뭐 버블 트랩이 대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파셜 CPB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고, 이 랩타트 바이패스 경우에는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공기와 직접적인 혈액이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클로즈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때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헤파리나이제이션을 이제 최소화, 뭐 보통 그 일반적인 오픈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만약에 플루이드의 첨가라던가 이제 온도 조절, 그다음에 뭐 시스템의 엠볼라이제이션이 예방을 이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리저버가 없고 파셜 CPV와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이 많이 뭐 소실돼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그 RIS, Rapid Infusion 시스템의 도움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서커가 따로 그 리저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랩다트 바이패스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 이제 셀세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모아진 혈액을 다시 그 회로에 주입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 랩다트 바이패스도 이제 변형을 해서 그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뭐 리저버를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버블 트랩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소실된 혈액을 빨리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저기서 RIS를 시행을 보통 마취과 쪽에서 주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랩트 바이패스의 회로를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파리제이션은 보통 이제 킬로그램당 1ml 이퀴발런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실 텐데, 뭐 파셜 CPV든 뭐 랩타트 바이패스든 보통 이 정도의 온도에서 이 체외순환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드레이니지를 또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랩타트 바이패스의 뭐 장점으로는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되어 있는 동안 디스타 에올틱의 퍼퓨전을 일단 제공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파셜 CPV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타 오간, 특히 스파이널 코드의 이스케믹 타임을 이래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틱 에올틱 인저리를 가진 환자의 뉴럴로직 아웃컴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보고가 있고, 랩타트 바이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에올틱 클램픽 타임이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이 파라플레지아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높게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드레니지를 병행할 경우에 스파이널 코드의 프로텍션을 이제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랩트 벤트리클의 랩타트 바이패스든 파셜 CPV든 랩트 벤트리클의 프리로드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게 이롭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랩타트 바이패스와 이 파셜, 이 CPV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랩타트 바이패스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랩타트 바이패스의 경우는 LA에서 드레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드레인이 돼서 피모랄로 가죠. 근데 파셜 CPV 같은 경우는 RA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이게 피모랄 아테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랩타트 바이패스와 이 파셜 CPV의 이제 시간차가 이 플로우의 순환 과정에서 이 시간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차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혈압이 시스템 프레셔가 200까지 갔다가 만약에 또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런 파셜 CPV의 경우에 이런 시간차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환자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타트 바이패스의 이제 주의점을 좀 그래도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혈액이 클로즈 시스템이죠. 혈액과 직접적인 이제 접촉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펌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펌프 RPM이 만약에 높이 상승을 한다면, 이 아트리알 LA 오리클에 수출을 해서 이제 펄스트링을 통해서 이제 드레인을 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에어타이트하지 않으면 이 드레이니지 캐뉼라에 공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이제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랩타트 바이패스도 마찬가지고 뭐 파샬 CPB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높은 플로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 플로우와 압력과 그 어세스먼트 관련돼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적정 플로우라는 개념이 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이 적정 플로우 이상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 LA에 캐놀라가 삭관이 돼서 이게 드레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랩트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은 플로우를 그 RPM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프리로드가 감소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혈압이 저하가 되게 되고, 이제 또 코로나리 퍼퓨전이 또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심장이 뭐 피브레이션이 온다던가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플로우를 얼만큼으로 그럼 유지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심장에서 이 혈관들이 나올 때 이쪽에 만약에 클램프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쪽 부분은 이쪽 상지와 하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이 상지, 그러니까 심장 혈액을 박출해서 머리로 가는 플로우, 이 상지는 모두 심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심장 LA에 캐뉼레이션이 돼 있는데 여기서 플로우 너무 많은 RPM을 올려서 드레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LB로 가는 그 혈류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전체적으로 이제 플로우 자체가 그 혈액의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명심해야 될 점은 이 랩트 벤트리클이 여전히 잘 뛰어야 되고, 브레인과 하트를 포함한 이 상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소스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렁에서 이 블러드 가스를 교환하고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이제 이 적정 플로우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디스탈 이제 그 파샬 그 카디오풀모널 바이패스 이제 CPB를 이제 모식도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피무랄 베인을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RA에 위치를 시키고 이제 드레인을 해서 이제 피무랄 아테리로 이제 관류를 보통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 비세랄 퍼퓨전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다이섹션처럼 이쪽 라인을 내려받아서 그 멀티웨이라든가 연결해서 뭐 이쪽에 프루이 카테타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통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쪽 부분에서 와이를 해서 이렇게 따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 비세럴 퍼퓨전을 진행을 하고 할 때는 이제 클램프가 되고 이제 비세럴만 플로우가 가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서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필드에서 발생되는 이제 블러드들을 다시 서커를 통해서 이 리저버의 발생되는 그 블러드를 이쪽으로 다시 다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혈액 사용량이 많이 줄겠죠. 근데 어느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라인을 이쪽 비너스 라인에 하나, 이쪽에 뭐 이쪽이 2분의 1이니까 근데 솔직히 이 어덜트 팩을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덜트 팩이라 하면 뭐 비너스가 2분의 1이고 그 아테리가 뭐 공급되는 애 8분의 3인데, 워낙에 혈액 자체가 그 저희가 관료하는 이 파샬 CPB나 뭐 랩타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플로우의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페디아트릭 팩으로도 충분히 이쪽은 뭐 8분의 3인치 비너스도 8분의 3, 뭐 이 공급되는 라인도 8분의 3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사이즈의 그 튜빙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만약 2분의 1을 사용한다면 뭐 2분의 1, 뭐 8분의 3, 뭐 8분의 3 Y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라인을 하나 이렇게 이제 익스텐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이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만약에 리저버에 들어오는 혈액을 환자 피가
이쪽에서 이제 수술 중 혈액의 로스가 많이 있다 하면 이쪽에 클램프를 풀어서 이제 볼륨만 주입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뭐 큰 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나중에 파셜 CPV와 관련돼서 왜 이건 플럭 어세스먼트 관련돼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뭐 파셜 바이패스와 랩트 바이패스, 뭐 어떤 저희 이제 심장수술에 쓰는 CPV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디센딩 에올타 서저리에서 이 바이패스 테크닉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뭐 드베키와 뭐 스탠포드의 그 타입 A 다이섹션이라던가 아니면 1, 2, 3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드베키의 스탠포드는 이제 A와 B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복부 대동맥이나 아니면 흉부 대동맥에서 이 크로포드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크게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타입에 따라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이제 용이하게 하고 이제 퍼퓨전 테크닉을 선택하는 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수술하는 과정은 저희가 서지컬적으로는 랩트 바이패스와 이 파셜 CPV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내과적으로도 이제 보통 시술을 하게 되는데, 테바라고 하는 이 소라식 엔도베스큘라 에올틱 리페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텐트를 이렇게 삽입하는 이런 시술도 있고, 이 테바에다가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쪽 랩트 서브클라비안 하방으로 뭐 애뉴리즘이 있거나 뭐 다이섹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넘어가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만약에 테바를 시행하게 되면 이쪽에서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이쪽 랩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로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 플로우를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 스텐트를 넣는 그런 과정을 하이브리드 서지컬과 이제 실제 내과적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에바도 있죠. 복부 대동맥에 스텐트를 넣는. 그리고 크게 또 5가지로 나눠보면 이쪽에 하나 더 이렇게 추가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파셜 바이패스의 큰 종류를 보면 이 두 A와 B는 예전에 시행을 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크게는 이제 2가지인데, 이쪽 이제 랩트 바이패스와 이제 파셜 CPV를 이제 이용을 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이제 옥시네이터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한데, 이 옥시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리저버도 같이 사용을 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카디오토미 서커도 이렇게 사용해서 섀도우 이제 블러드들을 다시 리저버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랩트 바이패스는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파셜 CPV 같은 경우는 위에 설명드렸던 클램프 하는 거와 션트를 대는 것보다는 장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장점 중에는 리저버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저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생되는 혈액을 모두 리저버로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이제 혈액 사용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손실되는 혈액을 빠르게 다시 환자한테 넣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파셜 CPB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은 있습니다. 일단 옥시네이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온도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뭐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뭐 블랑켓을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방 온도를 이용하고 이러는데, 보통은 32도에서 34도 정도, 뭐 랩트 파셜 CPB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 정도에서 그, 최순환을 진행을 해서 수술을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파셜 CPB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에어리틱 퍼퓨전 오퍼레이션에서 이 최신 뭐 전략과 뭐 스파이널 코드와 뭐 비스럴 프로텍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 이제 만약 그 하이리스크 환자에서의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뭐 어큐트 다이섹션 같은 경우 뭐 그 저도 여러 번 그 어큐트하게 다이섹션 이쪽 서브클라비안 밑으로 다이섹션이 생겨서 몇 번 수술한 적 그 다이섹션이 생겨서 뭐 그때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에서 수술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럽처 아니면 뭐 앱도미널 에어리틱 애니리즘 리페어를 한다든가, 주로는 가장 흔한 거는 뭐 익스텐드 1, 2 이제 소라코 앱도미널 이제 리페어가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1, 2에서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어큐트 에어리틱 다이섹션이라든가 뭐 인프라 레날 에어리틱 리플레이스먼트가 미리 이전에 있었던 환자에서 보다 덜 광범위하게 리페어를 환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랩트 하트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하는 동안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하고 이제 디스탈을 연결할, 뭐 만약에 이제 비세랄 퍼퓨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멈추고 이제 각 비세랄 셀렉티브 퍼퓨전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코스탈과 뭐 비세랄 아나토모시스 동안에 이제 셀리악 엑시스라던가 메센트릭 아테리에 이제 셀렉티브 퍼퓨전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파셜 CPB나 아니면 랩트 하트 바이패스 모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레날 아테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같은 라인에서 레날 아테리 각각 넣어서 혈액을 공급을 해도 되지만, 요즘은 사도시 이제 크리스토일로 솔루션, 보통 이제 락테이티드 링거 솔루션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하트만 솔루션이 이거랑 거의 조성 성분이 비슷할 겁니다. 레날 아테리에 이제 퍼퓨전을 해주는 겁니다. 차갑게 해서. 그래서 익스텐드 뭐 3나 4 이제 소라코 앱도미널 리페어에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는 요즘 최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하기 위한 이제 환자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환자의 개인의 이제 리스크 팩터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올틱 리플레이스먼트의 범위는 이렇게 크로스포드 이제 클래시파이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미 존재하는 레날 인서피션시의 존재 유무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해주고 만약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수술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인서피션시가 있어서 그 소변이 안 나오는 건지는 이거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존재 유무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올타를 이제 안전하게 클램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그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만약 뭐 아치로 프록시말 익스텐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럽처의 존재가 있거나 뭐 칼시피케이션이 심하고 이 스롬보스로 인해 클램프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 하이퍼소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이용한 CPB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랩트 하트 바이패스 이런 경우에는 시행을 할 수가 없고 파셜 CPB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하이퍼소믹 어레스트를 일반 우리 다이섹션 수술하듯이 어레스트를 시켜서 수술을 하고, 얼마 전에 온라인 학회에서도 그 아산병원의 그
그때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레스트를 시켜서 그 시야 확보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뭐 다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파셜 CPB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거의 진행을 할 겁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센트리퓨갈과 이제 튜빙만으로 거의 시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저버라던가 뭐 힛 익스체인저, 뭐 버블 트랩이 포함되어 있지 대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파셜 CPB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고,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 경우에는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혈액이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클로즈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때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헤파리나이제이션을 이제 최소화, 뭐 보통 그 일반적인 오픈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만약에 플루이드의 첨가라던가 이제 온도 조절, 그다음에 뭐 시스템의 엠볼라이제이션이 이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리저버가 없고 파셜 CPB와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이 많이 뭐 소실돼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RIS, Rapid Infusion 시스템의 도움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 이제 서커가 따로 리저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 이제 셀세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모아진 혈액을 다시 그 회로에 주입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도 이제 변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뭐 리저버를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버블 트랩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소실된 혈액을 빨리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저기서 RIS를 시행을 보통 마취과 쪽에서 주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회로를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헤파리제이션은 보통 이제 킬로그램당 1ml 이퀴발런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실 텐데, 뭐 파셜 CPB든 뭐 랩트 하트 바이패스든 보통 이 정도의 온도에서 이 체외순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드레이니지를 또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뭐 장점으로는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되어 있는 동안 디스타 에올틱의 퍼퓨전을 일단 제공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파셜 CPB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타 오반트 스파이널 코드의 이스케믹 타임을 이래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틱 에올틱 인저리를 가진 환자의 뉴럴로직 아웃컴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보고가 있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에올틱 클램픽 타임이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이 파라플레지아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높게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드레니지를 병행할 경우에 이 스파이널 코드의 프로텍션을 이제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든 파셜 CPB든 랩트 벤트리클의 프리로드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게 이롭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 이 파셜, 이 CPB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 설명을 드리겠지만,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는 LA에서 드레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드레인이 돼서 피무랄로 가죠. 근데 파셜 CPB 같은 경우는 RA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이게 피무랄 아테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 이 파셜 CPB의 이제 시간차가 이 플로우의 순환 과정에서 이 시간차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차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혈압이 뭐 시스템 프레셔가 뭐 200까지 갔다가 만약에 또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런 파절 CPB의 경우에 이런 시간차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환자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이제 주의점을 좀 그래도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혈액이 클로즈 시스템이죠. 혈액과 직접적인 이제 접촉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펌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펌프 RPM이 만약에 높이 상승을 한다면, 이 아트리알 LA 오리클에 수출을 해서 이제 폴스트링을 통해서 이제 드레인을 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에어타이트하지 않으면 이 드레이지 캐뉼라에 공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이제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랩타트 바이패스도 마찬가지고 파셜 CPB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높은 플로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그 플로우와 압력과 어세스먼트 관련돼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적정 플로우라는 개념이 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이 적정 플로우 이상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 LA에 캐놀라가 삭관이 돼서 이게 드레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랩트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은 플로우를 RPM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프리로드가 감소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혈압이 저하가 되게 되고, 이제 또 코로나리 퍼퓨전이 또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심장이 피브레이션이 온다던가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플로우를 얼만큼으로 그럼 유지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심장에서 이 혈관들이 나올 때 이쪽에 만약에 클램프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쪽 부분은 이쪽 상지와 하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이 상지, 그러니까 심장 혈액을 박출해서 머리로 가는 플로우, 이 상지는 모두 심장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심장 LA에 캐뉼레이션이 돼 있는데 여기서 플로우 너무 많은 RPM을 올려서 드레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LB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전체적으로 이제 플로우 자체가 혈액의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랩트 벤트리클이 여전히 잘 뛰어야 되고, 브레인과 하트를 포함한 이 상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소스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렁에서 이 블러드 가스를 교환하고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이제 이 적정 플로우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디스탈 이제 파샬 카디오풀모널 바이패스 이제 CPB를 이제 모식도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피무랄 베인을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RA에 위치를 시키고 이제 드레인을 해서 이제 피무랄 아테리로 이제 관류를 보통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 비세랄 퍼퓨전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이섹션처럼 이쪽 라인을 내려받아서 멀티웨이라든가 연결해서 이쪽에 프루이 카테타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통을 해주기도 하고, 이쪽 부분에서 와이를 해서 이렇게 따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 비세럴 퍼퓨전을 진행을 하고 할 때는 이제 클램프가 되고 이제 비세럴만 플로우가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서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필드에서 발생되는 이제 블러드들을 다시 서커를 통해서 이 리저버의 혈액을 발생되는 블러드를 이쪽으로 다시 다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혈액 사용량이 많이 줄겠죠. 근데 어느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라인을 이쪽 비너스 라인에 하나, 이쪽에 이쪽이 2분의 1이니까. 근데 솔직히
이 어덜트 팩을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덜트 팩이라 하면 뭐 비너스가 2분의 1이고 그 아테리가 뭐 공급되는 8분의 3인데 워낙 이 혈액 자체가 그 저희가 관료하는 이 파샬 CPB나 뭐 랩타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플로우의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페디아트릭 팩으로도 충분히 이쪽은 뭐 8분의 3인치 비너스도 8분의 3, 뭐 이 공급되는 라인도 8분의 3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큰 사이즈의 그 튜빙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만약 2분의 1을 사용한다면 뭐 2분의 1, 뭐 8분의 3, 뭐 8분의 3 Y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라인을 하나 이렇게 이제 익스텐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이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만약에 리저버에 들어오는 혈액을 환자 피가 이쪽에서 이제 수술 중 혈액의 로스가 많이 있다 하면 이쪽에 클램프를 풀어서 이제 볼륨만 주입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뭐 큰 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나중에 파샤 CP와 관련돼서 왜 이건 플럭 어세스먼트 관련돼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뭐 파샬 바이패스와 랩타트 바이패스 뭐 어떤 이제 저희 이제 심장 수술에 쓰는 CPB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의해서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특징 및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신 퍼퓨전 스트래티지 스파이널 코드와 베스럴 프로텍션의 이 최신 전략들은 이 디센딩 소라식 에올틱 그 리페어 수술에서 이 하이리스크 환자에서의 이 랩타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뭐 어큐트 다이섹션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럽처 뭐 앱도미널 에올틱 애뉴리즘 리페어 그 전에 있었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술도 랩타트 바이패스로 운영이 가능을 하고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은 이 크로포드 그 클래시파이케이션에서 그 익스텐드 1, 2 그러니까 소라코 업도미널 리페어에서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을 보인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큐트 에올틱 다이섹션이라든가 뭐 인프라레날 그 에올틱 리플레이스먼트에서 이제 덜 광범위하게 리페어 환자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프록시멀 아나스토모시스 동안에 이제 랩타트 바이패스를 시행을 하고 인터코스탈과 베셀 아나스토모시스 동안에는 이제 슬랙 엑시스라던가 메센트릭 아테리 이쪽에서 이제 셀렉티브 퍼퓨전 레날 아테리에 이제 셀렉티브 퍼퓨전을 실행을 하게 되고 이 레날 아테리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뭐 그 카테타를 이용해서 블러드를 지속적으로 주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최신 근래는 4도씨 크리스털 솔로이드 링거 락테이트 솔루션을 통해서 이 레날 아테리에 옵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를 그 앱도미널 에올틱 그 리페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이 환자의 이제 개인 리스크 팩터를 고려를 해야 되고 크로포드 클래시파이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에올틱 리플레이스먼트의 범위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날 인서피션시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이 소변의 배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올타를 안전하게 클램프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에올틱 아치에 뭐 럽처가 존재하고 애니리즘이 연장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시비얼 칼시피케이션 또는 이제 스럼버스로 인해서 클램프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 하이퍼소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이용한 CPB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는 랩타트 바이패스를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뭐 또 다른 수술로는 그 테바라고 해서 뭐 그 랩트 서브클랩의 아테리 하방으로 스텐트를 이제 삽입하는 이런 그 내과적인 시술이 있는데 여기에 하이브리드로 이제 그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이제 서브클라벤 아테리로 이렇게 그라프트를 연결을 해서
그라프트를 연결해서 이 혈액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랩트 서브클라비안까지 이렇게 스텐트를 넣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식으로 수술도 합니다. 수술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 파샬 CPB에서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이 센트리퓨갈 펌프와 이제 튜빙만으로 시행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차이점이면 리저버라던가 힛 익첸저라던가 이 버블 트랩이 대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혈액이 공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테믹 헤파리나이제이션을 이제 킬로그램당 1mg으로 그 파샬 CPB의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루이드 첨가라던가 뭐 온도 조절, 만약에 시스테믹 에어 엠볼라이제이션의 예방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혈액이 그 수술 중에 많이 로스가 된다면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이 RIS, 그러니까 래피드 인퓨전 시스템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고, 이제 카디오토미 파샬 CPB에 비해서 그 카디오토미 서커를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저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카디오토미 서커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오토 트랜스퓨전 시스템, 이 셀세이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회로에 혈액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뭐 헤파라이제이션은 이 정도고 이건 말씀을 드렸고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정상 범위 내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정도 온도에서 수술을 하고 있고 현재 그 다음에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의 드레니지를 시행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되어 있는 동안 이제 디스탈 에올틱 그 퍼퓨전을 제공을 해서 이제 파라플레지아의 위험을 줄여줄 수가 있고 디스탈 올간 특히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이스케믹 타임을 줄여주게 됩니다. 트라우마틱 에올틱 인저리를 가진 환자에서 이 뉴럴로직 아웃컴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여러 그 논문들이 있고 만약에 랩트 하트 바이패스나 아니면 파샬 CPB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에올틱 클램빙 타임이 30분 이상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이 누적되는 파라플레지아 리스크가 이제 확연하게 증가를 한다는 이런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의 드레이니지를 병행할 경우에 스파이널 코드 프로텍션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랩트리 벤트리클의 프리로드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게 여러 가지로 이로운 장점이 많습니다. 주의점으로는 뭐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센트리 푸갈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 네가티브 프레셔가 걸리면서 이제 퍼퓨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LA에 그 슈처가 에어타이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기가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회로 내에 공기가 바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적정 플로우 이상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 이 랩트 벤트리클로 유입되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 프리로드가 감소하고 이 이젝션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저하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박출되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리 퍼퓨전도 감소로 인해서 이제 그 심장이 뭐 피브레이션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제 랩트 벤트리클이 여전히 이 브레인과 하트를 포함한 상체에 이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소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 LA에서 드레인되는 혈액량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파샬 카디오풀모나리 바이패스에 관련돼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CPB 수술과 거의 비슷한 회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리저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시네이션 된 혈액을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 보내주게 되죠. 보통은 이제 RA에서 드레인을 해서 그 피모랄 아테리에 만약에 이렇게 에올타가 클램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일반적인 수술을 하는 방법과 똑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게 클램프를 진행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플로우의 개념 자체가 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제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신의 관류는 그 시행되지 않고 그 이제 뭐 아티리얼 필터에서 뭐 라인을 내려받아서 뭐 그 멀티웨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뭐 셀리악 뭐 그 슈페리어 메센트리 뭐 레날 아테리 뭐 임페리어 이렇게까지만 보통 이제 셀렉티브 옵션을 해주게 되는데 뭐 레날 아테리가 없는 경우에는 레날 아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트만 솔루션을 차갑게 4도씨로 해서 이제 주입을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이 수술 중에 발생되는 이제 쉐드 블러드들은 이제 카디토미 서클을 통해서 이제 리저버로 다시 이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의 손실이 많이 적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플로우의 순환은 랩트 하트 바이패스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건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피무랄 아테리와 피무랄 베인과 피무랄 RA에서 드레인을 해서 피무랄 아테리로 관류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 에올타가 크로스 클램프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플로우 자체가 많이 이제 플로우의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라인을 하나 바이패스를 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 병원들도 제가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라인을 하나만 더 연결하게 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에어 핸들링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 이거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피모랄 RA에서 피모랄 아테리로 관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다시 브릿지를 하나 더해서 한다는 건 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스터 에올틱 이제 오퍼레이션의 좀 특징들을 세 개를 좀 동시에 비교를 해드릴 텐데 파셜 바이패스가 있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와 일반적인 이제 CPB를 보면 이 어프로치는 이제 둘 다 보면 파셜 바이패스라던가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 랩트 소라코토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CPB는 대부분 이제 미드 스터노토미를 진행을 하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 플로우의 방향은 이 파셜 바이패스의 경우는 피모랄 이 아테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형성이 되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는 LA에서 뭐 피모랄로 가기 때문에 거의 뭐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뭐 리트로그레이드가 피몰 아테리에 들어가서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안테그레이드 플로우이고 이 CPB는 뭐 여러 가지로 뭐 피몰 아테리에도 삽관이 가능하고 어센딩 에올타에도 삽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양쪽에 다 리트로그레이드와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를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캐뉼레이션의 경우에는 피모랄 베인과 피모랄 아테리를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수술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마를 연결한 이후에는 이제 비세랄 셀렉티브 세라그라프 옵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에서 랩트 에이티리움에서 드레인을 시켜서 디센딩 에올타나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에 이렇게 캐뉼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CPB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거의 대부분 라이트 에이티리움 아니면 뭐 SBC, IBC에 뭐 바이카발로 해서 드레인을 시켜서 이 어센딩 에올타나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변형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플로우에 따른 혈압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디센딩 에올타가 클램프가 된 이후부터는 이 혈압의 변화는 이 시간차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볼륨을 뭐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볼륨을 주입했다고 해서 바로 이 CPB 같은 경우는 랩트 하트 바이패스라던가 이 CPB의 경우에는 플로우의 방향이 거의 안테그레이드 방향이기 때문에 이 혈압 자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 파셜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차 반응을 이루게 되고 이 시간차 반응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로우에 따른 이게 혈압의 변화를 보면 플로우 상승에 따른 플로우를 상승을 시키게 되면 이 파셜 바이패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차를 두고 혈압이 저하가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플로우를 상승을 시키게 되면 랩트 하트 바이패스 같은 경우도 이 혈압 저하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LA에서 바로
드레인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LV로 들어가는 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혈압이 바로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저하가 되게 되고 CPV 같은 경우는 플로우를 상승시키면 당연히 혈압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에올타를 잡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플로우 저하를 시켰을 때 만약에 RPM을 내렸거나 어쨌든 방법에서 플로우를 저하시켰을 때는 플로우를 저하시키게 되면 반대로 파셜 바이패스의 경우는 시간차를 두고 시간차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플로우의 저하에 따라 플로우를 저하를 시키면 인위적으로 랩트 하트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LA에서 볼륨 드레인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LV로 들어가는 이 혈액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심장에 짜주는 볼륨의 양이 많기 때문에 혈압은 상승을 할 겁니다. CPV 같은 경우도 CPV는 즉각적으로 혈압이 저하를 시키게 되죠. RPM을 줄였거나 플로우를 줄였으면 즉각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는 거를 그래서 어센딩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시행할 때 플로우를 갑자기 낮추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럼 볼륨을 만약에 회로를 통해서 볼륨을 주입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볼륨을 주입을 하게 되면 파셜 바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차이를 두고 이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볼륨을 주입을 하면 당연히 양이 혈관 내에 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혈압이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도 이 시간차로 가긴 하는데 이 파셜 CPV보다는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짧은 시간에 랩트 파셜 바이패스보다는 짧은 시간차를 두고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CPV의 경우에는 리저버에 볼륨을 주입을 한다고 해서 볼륨의 변화가 없죠. 그냥 리저버 양만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고 카디오토미 서커의 경우에는 파셜 CPV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 CPV도 당연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V와 파셜 바이패스 회로의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카디오토미 서커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하는 셀세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혈액을 구제를 해서 회로에 다시 유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적정 플로우라는 게 이게 또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셜 CPV의 경우에는 절대로 플로우가 50%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플로우는 50% 이하로 그것도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도 30에서 50%라고 이렇게 좀 넓게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30%에서 30%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한 플로우가 될 겁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V의 경우에는 플로우는 100% 이상을 주죠. 100% 이상을 줘야 될 때도 많고 하이퍼퓨전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플로우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 BP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파셜 CPV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에올타를 클램프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어퍼 익스트리미티 그러니까 라디알 아테리라던가 클램프 하는 위아래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모랄 아테리라던가 아니면 RA에서 측정할 수가 있고 피모랄 아테리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에올타를 클램프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소 두 개는 위아래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CPV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라디알 아테리 하나로만 하는 데도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피모랄 아테리로 항상 라디알 아테리와 피모랄 아테리를 항상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라디알 아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페리페랄이 체온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페리페랄의 변화가 많아서 피모랄 아테리는 혈관이 라디알 아테리보다 훨씬 굵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신 혈압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라디알 아테리의 경우에는 체온이 아직 정상적으로 안 올라갔거나 아니면 댐핑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피모랄 아테리는 그런 혈압을 메인 플로우에 따른 혈압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측정한 거와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난 후에 측정을 보고 이거를 비교를 해서 또 수술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모니터 보는 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뭐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플로우의 측정은 그 BP를 이렇게 체크하고, 이 전체적인 이제 특징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차 반응이라는 거를 이제 이 시간차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파셜 CPB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혈압이 200, 시스톨릭 혈압이 200 갔다가 막 50 갔다가 뭐 이러는 경우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경우를 막 혈압이 막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환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나중에 뭐 이걸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파셜 CPB의 경우에는 이 시간차, 랩트 하트 바이패스의 경우에도 약간의 거의 즉각적이라고 했는데 그 약간의 시간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LA에서 드레인되고 그 LB로 가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보시면 이거 뭐 구글에 찾아보면 뭐 다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은 바이오 펌프와 이제 튜빙만을 사용을 하고 보시면 이노미네이트 아테리고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고 랩트 사우클레마 아테리인데 요 뒤 하방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다이섹션이 아니면 애니리즘이었다면 여기 클램프 하는 순간 이제 클램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제 이쪽에 이제 비세럴 셀렉티브 퍼퓨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클램프를 하고 수술을 하는 동안만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랩트 하트 바이패스 이제 프록시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클램프를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캐놀레이션은 이제 LA에 대부분 그 캐놀라를 삭관을 해서 드레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그 소라식 에올타만 한다 그러면 굳이 이쪽 빗사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여기서만 수술하고 끝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수술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테는 프로이 카테타인데, 이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뭐 셀리아, 뭐 슈페리어, 에센트릭 아테리, 뭐 레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카테타를 삽관을 해서 뭐 혈액을 공급을 한다던가, 이 최신 스트래티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우리나라는 하트만 솔루션입니다. 하트만 솔루션이 그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 안에 락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그 심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보통 그 사용되는 수액이 플라즈마 솔루션이 있고 하트만 솔루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하트만 솔루션, 뭐 노멀 셀라인 뭐 이렇게 대부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뭐 저희가 뭐 5%뭐 덱스트로즈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CPB에서는 대부분 플라즈마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플라즈마 솔루션은 이 가장 그 인체와 가장 그 일렉트로라이트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는 솔루션입니다. 이 세 개는 나중에 그 수액 관련돼서 이게 왜 이걸 쓰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운 4도씨의 차가운 그 하트만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 키드니에 그 레날 아테리에 카테터를 삽관을 해서 이제 그 인터미턴트하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프로이 카테타인데 제가 2005년도에 그 텍사스에 갔을 때도 이 카테타가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이 카테타가 무슨 카테타인지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프로이 카테타더라고요. 그때부터도 계속 거기서는 이걸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었고 그때 처음 저는 가서 봤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드레인을 이제 이쪽 클램프를 하게 되면 이제 LA에서 드레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퍼퓨전을 진행이 된다는 거, 이런 식의 그림이고, 체온은 뭐 정상 유지를 한다 그러는데 뭐 32도에서 보통 34도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해서 수술을 보통은 진행을 하게 되고, 프록시마 아나스토모시스가 진행이 되면 이제 클램프가 점점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라프트가 이제 각각 다 이런 그 비스랄 뭐 레날이라던가 그 셀리악 뭐 메센트릭 아테리를 다 연결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라프트 이제 클램프가 점점 이렇게 밑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연결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이제 비스랄 퍼퓨전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셀렉티브 비세럴 퍼퓨전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 정리를 하는 건데, 디스탈 에올틱 퍼퓨전이 이제 중지된 이후에 이제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이제 그 디스탈의 퍼퓨전을 중지된 이후에는 뭐 리버라던가 뭐 코아귤로패시, 뭐 바울 이스케미아의 이제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셀렉티브를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셀리악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슈페리어 메센트릭 아테리, 레나 아테리에 각각의 이제 발룬이 가능한 카테타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이제 선택적 퍼퓨전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날 프로텍션의 경우에는 이제 발룬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4도씨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 우리가 아마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이라고 뭐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랑 성분이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트만 솔루션이라는 솔루션이 있고, 이걸 인터미턴트하게 뭐 볼러스로 뭐 200에서 400cc를 키드니로 이제 인퓨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셀렉티브 레날 하이포서미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셀렉티브로 주는 이유가 이제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의 이제 메카니컬 프로텍션과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디오플레이지아 주입을 할 때 프로텍션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제 케미칼 어레스트가 케미칼 이제 화학적 이제 포타슘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 메카니칼 이제 프로텍션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그냥 온도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온도를 낮게 하게 되면 이제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라, 그래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나 아니면 크리슬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 모든 카디오플레지아들이 차갑게 일단 주입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포타슘을 이용해서 케미칼적으로도 이제 그 어레스도 시키지만 프로텍션도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카니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이제 메카니컬 프로텍션 방법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마이오카디움의 온도를 뭐 15도씨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지금도 그 예전에 그 마이오카디움에 이렇게 니들침을 꼽아서 마이오카디움 온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해서 이제 15도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카디플레지아를 주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미케니컬 프로텍션, 이제 온도를 낮게 해서 보존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랩타트 바이패스의 경우에서 이제 그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록시마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하고, 이 시점에서만 이제 랩타트 바이패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프트에 이제 크로스 클램프를 시행을 하고, 이제 셀렉티브 비세럴 이제 퍼퓨전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셀리악이라던가 뭐 슈페리어 메센트릭 아테리라던가 뭐 레날 아테리, 이거는 뭐 4도씨로 해서 뭐 하트만 솔루션을 해서 차갑게 주입을 할 수 있고, 이때에서 이제 그 퍼퓨전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 혈관을 이제 그라프트에 연결한 후에는 이제 그라프트 크로스 클램프를 이제 일리악 아테리까지 쭉 내려올 것이고, 이제 플로우를 이제 공급을 쪽을 다 그라프트로 다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이제 여기만 디스탈만 연결을 하면 되는,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올토 일리악 아나스토모시스를 이런 식으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는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용어도 이제 셀리악 그 보시면, 그러면 그럼 플로우를 과연 얼만큼을 줘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런 게 궁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에올타를 이렇게 여기 위에서 클램프를 했고, 셀렉티브를 뭐 셀리악, 뭐 좀 레날, 뭐 슈페리어 메센트리 가테리, 뭐 이런 식으로 이 인페리어 메센트리 가테리인데, 그럼 어떻게 얼만큼의 플로우를 줘야 될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지 저희가 플로우를 그 셀리악 퍼퓨전을, 그 비세럴 퍼퓨전을 해줄 텐데, 이거에 대한 이제 각 장기별 혈류량이, 그래서 각 장기별로 이 얼만큼의 혈류량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뒤에부터는 그 장기별 혈류량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